봄바람이 살랑이고 땅이 따뜻한 햇살을 머금은 이 계절. 땅속 깊은 곳에서 작은 씨앗 하나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단순한 알갱이가 아닙니다. 수많은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지나며 우리 땅과 함께 숨쉬고 바람과 비를 견디는 생명입니다. 그 작은 씨앗 속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우리의 자연의 지혜와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씨앗이 다시 땅 위로 올라와 새싹을 틔우고 우리에게 풍성한 소확과 희망을 선물하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작은 씨앗에 물을 주는 시간, 지그러운 채식생활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MHz 지그러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그러운 채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 평균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관련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푸는 환경 토크, 채식을 부탁해 몸과 마음이 편한 밥상 이야기 코너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그러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그러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긴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그러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볼레음도 참 좋다. 살랑대는 머릿결 사이로 너의 눈망울이 예쁘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며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소중한 너를 부르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햇살이 참 좋다.
네, 양희은의 참 좋다 들으셨습니다. 햇살이 있어서 오늘 참 좋은 날인데요. 오늘 지구로운 취직생활에서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영농법인 씨앗받는 농부의 이종란 대표인데요. 이 대표님께서는 우리 농업의 근간인 씨앗을 소중히 여기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부의 가치를 실천하며 지역 농업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농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씨앗을 지키는 농부의 철학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뵙고 싶었는데 또 오늘 스튜디오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참 좋다. 네, 영광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대표님을 잘 모르시는데요. 네, 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토종 씨앗을 받아서 농사 짓고 있는 이종란 농부입니다. 네, 이종란 농부님이시고요. 농부님 이제 농민이라고도 하고 이제 단어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 각각 개인마다 다르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네. 여하튼 자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농사를 지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원래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고요. 네. 그 어릴 때부터 빨간 글씨인 날에는 호미를 들고 밭을 매러 가던 네. 그런 농부의 자식이었고, 그때의 그 추억이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돼서 네. 시골로 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네. 마음 먹고 귀농한 지 23년 차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귀농한 지 23년 차 네. 되었고 네네. 지금 사시는 곳은 완주에 네, 완주의 고산면, 네. 네, 율곡리에 네. 살고 있습니다. 네, 고산면에서 많은 분들을 제가 배웠는데 네. 거기는 좀 특별한 지역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네. 상당한 그 좋은 에너지와 인재들이 드륵드륵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주, 그래서 네. 에너지를 좋고 좋은 분들이 그리고 네. 그 공동체를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완주군 고산면이 참 본보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그 대표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으는데 특별히 대표님께서는 자연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자연 농법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그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농부가 되어야 될까 이 고민을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농부의 농사를 지어야 외부의 최대한 도움을 받지 않고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될까 이렇게 네. 해서 저는 스스로 자연농이라는 표현도 맞고 자립농의 철학을 가진 농부다 네. 이렇게 스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관행 농업 우리가 그 대부분 비료라든지 아니면 화학 어떤 약품을 이용해서 우리가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과 다른 방식인 것이죠. 네. 좀 더 자세히 네, 자연농법이랑 네. 조금 아직까지 좀 뭐지? 그 네네. 자립농의 농사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첫째 씨앗부터 좀 자립을 해야 되겠다. 네. 씨앗의 대개 농사를 지으려면 종묘 회사에서 다 사오잖아요. 네네. 모종도 사오고 그런 과정과 그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또 밭을 가려면 트랙터를 사용해야 하고 네. 또 비료를 사용해야 하고 비닐을 사용해야 되고 또 농약을 사용해야 되고 네. 이런 거로부터 내가 자립을 해야 되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이제 또 가지게 된 게 뭐냐면 요즘 모든 농민들이 시골에 가서 보니까 네. 상추도 사서 먹더라고요. 네. 되게 놀랐던 장면인데 그리고 내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거 자립이 안 되면 농사 짓기가 참 힘들겠다. 왜냐면 기계 같은 걸 쓰더라도 네.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없고 그리고 또 씨앗을 모종을 또 사서 심자니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지구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내가 이렇게 돈이 없거나 네. 기계를 못 빌리거나 이랬을 때는 농사를 짓지 못할 조건이 올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어떤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내가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사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 나는 어떤 농부가 돼야 될까? 네.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한 1년 정도 이상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네. 자립농업이라고 하는 네네네. 것은 이제 농기구를 이용하지 않는, 사실은 모든 그 농민들이 농기구에 의존하고 있고,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것은 씨앗이잖아요. 그렇죠. 네. 씨앗을 자립한다. 네, 그것은 네. 어떤 종묘회사에서 구매해서 뭐 단일종으로 쓰지 않고 이제 그렇죠. 이어오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태평농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그 농기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경운을 하지 않는다는 네네네. 얘기로 또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네. 이제 저는 농사 자체가 경운하지 않고 네. 비닐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농약이나 화학 물질 이런 거 일체 쓰지 않는 네. 자연농 플러스 스스로 어떤 것이 없어도 농사를 질 수 있는 자립농이라고 저는 스스로 네네네. 저는 자립농 철학을 가진 농부입니다.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소개를 유기농보다 훨씬 더 그렇죠. 우리 상위의 어떤 농업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요즘의 유기농은 일반 농과 별 다르지 않는 네. 농법이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네. 그럼 굉장히 좀 그런 농사 짓는 것이 힘들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다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이제 자립농업이라고 하셔서 이제 종묘회사에서 우리가 많이 씨앗을 구매하는데 그 토종 씨앗을 이용해서 네, 이제 네. 자립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확하게 토종 씨앗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보면 토종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는 씨앗일 것 같은데, 조금 토종 씨앗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은요. 제가 그 토종 씨앗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그 세계 릴레이 선언의 식량 주권 네. 선언문을 좀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좋습니다. 네. 식량 주권 릴레이요? 예. 네네. 거기에서 선언한 선언문인데요. 네. 토지, 영토, 물, 종자, 가축, 생물의 다양성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권리가 생산자의 손에 있다는 점을 보장한다. 식량 주권은 남녀, 인종, 사회 계급, 세대 간의 불평등과 탄압이 없는 새로운 사회 관계를 의미한다. 네. 네, 이러한 일단 선언문을 통해서도 식량 주권의 중요한 부분에 이제 종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기 전에 그 씨앗을 가진 자가 전 세계를 다스리리라라는 네. 말이 있듯이 네. 씨앗이 돈이 되면서 전 세계의 농민들을 소비자로, 또 난민으로, 빈민으로, 자살자로 내몰린 이러한 사실 현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토종 씨앗은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자연스럽게 이어오던 생명들이 어느 날 네. 이 씨앗을 심으면 크고 좋고 이 약만 쓰면 지긋지긋한 풀매기 안 해도 돼. 네. 그리고 이 씨앗으로 농사지면 다 살줄게. 네. 그리고 싼 가격으로 줄게. 이러면서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이나 종묘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 농민들에게로 퍼졌어요. 네. 네. 가장 그 주범이 지금 몬산토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일종의 자본가들이 농부들을 현혹해서 그렇죠. 네. 가능한 그 오랜 그 토양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수확해서 다시 그것을 그 다음 해에 사용하는 그 씨앗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다 파괴하고, 그렇죠. 종묘 회사가 모든 것들을 전 세계의 식량을 쥐고 그렇죠. 흔드는, 그렇죠. 네, 그러한 나라를 지금-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식량 주권 안에 이제 네네. 그 씨앗 주권을 말씀하시는데, 네네. 그러한 식량 주권 릴레이 선언문이 있었었군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처음에는 씨앗 가격을 싸게 한다거나 또 수매를 좀 비싸게 해준다거나 이러다가 이제 점점 씨앗 가격이 올라가고 네. 수매 가격은 점점 싸게 해주고 네. 이제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 나라 그 민족에 자연스럽게 내려왔던 씨앗으로 인한 다양한 문화들, 다양성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져 가죠. 예. 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결국 그 농민들을 계속 돈을 주고 사서 심어야 하는 소비자로 전락하고 단일 품종이 또 네. 다양했던 이런 다양성이 사라지고 돈 중심의 어떤 상품 가치 있는 단일화 품목으로 네. 이렇게 농촌 환경이 여기저기 다 그렇게 변해버린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식량 주권 선언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식량 주권은 사실은 기업이 자본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죠. 농민에게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을 빼왔다라는 것이 네. 되고요. 네. 그럼으로써 이제 그 자본가들의 입맛에 맞게 수확을 많이 올려서 돈을 그렇죠. 많이 버는 구조의 네. 그러한 시스템으로 네. 바꿔서 다양성이 사라졌다는 얘기. 다양성이 그렇죠. 사라졌다는 얘기는 토양의 어떤 그 토양의 다양한 그 생명들이 사라졌다는 부분도 있고 네. 그 다양성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그 씨앗이 네. 종류가 있어요. 네. 품목이 있는데 한 품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되게 다양해요. 네, 콩도 예를 들어서 맞아요. 여러 가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몇천 종류가 있고 네. 벼도 몇백 종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425종 정도 되는 거를 네. 복원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지역의 산간 지역에 맞는 벼, 네. 이런 또 따뜻한 지역에서 맞는 벼 해가지고 네. 벼 종자만 해도 몇천 종이 되어서 네. 그래서 몇천 종이 된 그 쌀 종류를 가지고 술을 만드는데 쌀 맛마다 술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다양성. 네. 그렇죠. 음식의 다양성, 그로 인한 문화의 다양성.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싹 사라진 거죠. 네. 예, 그래서 팥 같은 거, 콩도 그렇고 감자도 그러고 이제 감자도 우리나라에 한 72 종류의 여러 종류의 감자 씨앗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계량종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하지 감자 정도, 네. 두배기 감자 정도만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저희 영농법인 농부들이 갖고 있는 감자는 한 8종류를 계속 심어서 네. 증식도 하고 팔아서 먹기도 하고 팔아서 돈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저희 밥상에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생물 다양성에 들어가는 음식의 문화, 옷의 문화, 생활 문화의 다양한 문화, 그 씨앗의 다양한 씨앗으로 인한 다양한 음식 문화, 옷 문화, 생활 네. 문화. 네. 네, 이러한 문화들이 정말 전 세계로 자기 나름의 문화가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씨앗이 그렇게 다국적 기업이나 씨앗을 돈으로 벌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이제 전락되면서 다 사라진 거죠. 네. 그와 함께 이제 이웃 간의 정도 사라지고 네네네. 시골 공동체도 사라지고 이러한 다양성이 이제 사라진 거죠. 네. 그 씨앗들이 이제 굉장히 단순화되고 또 획일화됨으로써 네네. 이 기후는 각각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따른 기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다양한 어떤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왔는데 네네. 이게 획일화된 어떤 그 계량종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계량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종묘 회사에서 씨앗을 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해만 수확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계량종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 네. 토종 씨앗과 계량 종자의 그 차이점을 좀 든다면 네. 일단 토종 씨앗은 돈이 안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계량종은 돈이 계속 들어요. 네네. 그 다음에 토종 씨앗은 계속 대를 이어서 심을 수 있지만
계량종은 매년 사서 심어야 돼요. 네. 그것도 농약과 함께. 네. 네, 네. 그리고 토종 씨앗은 되게 다양성이 있지만 계량종은 단일하다. 네. 그 다음에 그 토종 씨앗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계량종은 그 유통 과정이나 네. 유통 과정이나 그 씨앗을 또 그들이 또 그 심어서 씨앗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사람 쓰고 사무실 관리하고 네. 이런 데 들어가는 엄청난 그 노동 노동도 인건비. 그렇고 네. 인건비도 그렇고 사용되어는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볼펜이라든지 종이라든지 뭐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엄청나잖아요. 네네. 뭐 건물도 져야 되고 네. 뭐 이런 걸로 인한 거 그리고 유통 과정에 있어서 뭐 그 그 씨앗을 팔려면 여기는 다 농약으로 코팅을 하잖아요. 네. 그런 코팅 과정에서의 오염이나 그 다음에 그 유통 과정에서의 물류로 인한 오염이라던가. 근데 저는 우리가 그 지구가 지금 환경이 엄청 사람들이 살기가 안 좋은 환경으로 변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요게 씨앗으로 인한 엄청난 환경 오염이 절반은 혹시 먹을거리랑 다 연결이 되니까. 그러네요. 네네. 네. 저는 씨앗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식물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씨앗 그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화학적인 그렇죠. 어떠한 그 개입이 된다라는 거 생각을 못했네요. 네. 아니 그냥 예를 들면 네. 뭐 지혜물을 만든다 이러면 지혜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뭐 네. 밭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네. 과정들이 엄청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을 네.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씨앗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최고의 지구 환경을 좋게 만드는 네. 최고의 대안인 삶이다. 네. 저 스스로 그냥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그 혹시 맛에 있어서도 그 토종 씨앗과 계량종으로 인해서 생산된 수확된 거 맛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맛이 굉장히 차이가 있죠. 계량종은 그 요즘 보면 맛있다 기준이 달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모든 과일이나 이것이 네. 거의 단맛이 비슷한 단맛이어서 네. 그 고유의 그 맛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채소도 보면은 나물을 이제 봄에 요즘 많은 나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조금 향은 다르지만 묻혀놓고 보면 그 맛인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네.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 그 심각한 게 뭐냐면 그 당분을 또 만들기 위해서 네. 과일의 한 종류를 그렇게 당도를 많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몇 번씩 끊임없이 거기에 맞는 네. 그 인위적인 그 성분을 요즘 되게 수경 재배하잖아요. 네네. 수경 재배 자체가 그 안에 일정 부분의 영양분을 섞어서 이제 작물들이 자랄 수 있게 만드는 네. 이제 그런 작물 키우기인데 그거 엄청나게 그 이제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 외에는 다 버려지는 거예요, 바깥으로. 네. 그로 인한 오염도 엄청나지만 아, 이거를 먹는 우리도 사실은 성장 호르몬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아,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네네. 근데 땅에서 나오는 그 굉장히 이제 그 건강한 땅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은 칼슘을 어떤 그 농산물을 통해서 칼슘을 섭취한다. 이것은 땅 속에 있는 미생물이 그러니까 식물이 땅 속에 있는 그런 미네랄을 받아서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영양소를 먹고 이제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위적인 어떤 영양 공급에 있어서는 그 자연과의 밸런스도 맞지 않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그게 맞아요. 그게 곧 우리 사람의 건강하고도 되게 연관이 돼 있고 네. 반면에 이제
저기 자립농이나 토종 씨앗이나 이거 토종 작물의 맛을 좀 구분점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자연농과 자립농의 이제 이 작물은 저희가 그 거의 땅의 힘으로 이런 모든 작물이 자라서 작기는 하지만 네. 그 안에 응축된 생명력이나 네. 이런 영양분이나 이런 거는 계량종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된다. 이제 그러고 맛도 되게 다양해요. 저희가 감자가 8종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8종류의 마다 감자 맛이 다 다르고 네. 모양도 다르고 색도 다르고 그와 같이 쌀도 그러고 쌀도 되게 그 몇백 종류가 되는 이 쌀이 같은 게 없어요. 생긴 모양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맛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쌀 주막이 그렇게 많았대요. 아, 네. 주막이 그렇게 많았는데 쌀 종류가 많아서 그렇게 주막이 많았고 아, 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맛을 보았다고 하는데 저희 이 토종 작물의 그 이 맛들은 원래의 맛, 토마토를 예를 들자면 토마토는 지금 달다, 쫄깃하다 이 정도의 맛이라면 토마토의 원래의 새콤하고 새콤하고 네. 한 5, 6가지의 그런 맛을 오미자 맛을 늘 느끼듯이 그렇게 다양한 맛들을 의미하면서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토종 씨앗 받아서 농사를 지은 이후로 거의 그 저희 농산물을 주로 먹으면서 이게 토종 작물의 맛이구나라는 거를 네. 되게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 가끔 이제 식당 가서 일하다 보면 또 많이 사 먹기도 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에 이런 맛 차이를 확연히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러겠군요. 예. 네. 네, 그런데 확연히. 이제 토종 씨앗을 이렇게 그 직접 농사 짓는 분들이 꺼려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지금 이제 토종 씨앗을 이제 수집을 해서 보존하고 농사를 직접 지으시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토종 씨앗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토종 씨앗을 이용하지 않고 계량종을 이용할까요? 일단 돈이 안 돼요. 토종 씨앗으로 심었을 네네. 경우에요? 예, 일단 돈이 안 된다라는 것이 계량종 같은 경우는 이제 다수확을 목적으로 계량이 네. 되었고 네. 크기나 그래서 이제 다수확 뭐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토종 작물이 거기에는 못 미쳐요. 네. 예, 수확량이 계량종의 60%. 네. 근데 농법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같이 자연 농법을 할 경우에는 수확량이 한 50%, 60% 정도 차이가 나고 근데 그 이제 토종 작물이기도 하지만 유기농으로 하거나 일반농으로 했을 경우에는 80% 정도 수확량이 돼서 한 20% 정도 차이 나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작은 부분이 있어요. 토종 네. 씨앗이. 그렇군요. 돈도 안 되지 작지 손도 많이 가지. 네. 그리고 매해 씨앗을 받아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네. 그리고 그 농촌의 삶의 구조가 좀 바뀌어 버려서 네.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여서 뭐 젊은 부부는 일을 열심히 한다면 뒤에 노부부는 씨앗을 갈무리를 이렇게 한다던가 이렇게 각자의 역할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요즘은 이제 농촌의 환경도 변화되고 네. 이제 이러한 여러 가정 속에서 씨앗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리고 너무 귀찮아. 네.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씨앗 받아서 하려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야 돼. 네. 그리고 씨앗을 바르려면 기본적으로 밭 깔기가 힘들어요. 네. 씨앗을 이제 이러한 여러 점이 있고 에 의해서 토종 씨앗으로 농사를 짓는 것들이 네.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지으니까 점점 사라지는 그 원인이 좀 큰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이런 데에서도 농민들 손에서 씨앗이 자꾸 사라지게 하는 정책 때문에 네. 제일 큰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그게 토종 씨앗이 중요하고 그 농민들 손에 종자가 있어야 되고 이 정책을 갖고 있는 국가라면 네.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농민들에게 사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국가 농업 정책 제가 감히
그냥 이렇게 주변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 대량으로 농사 짓는 네. 농부의 대량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네. 좀 눈에 보이거든요. 아, 네. 실제로 그런 음. 저도 이제 소량으로 하고 소도 조금 키우고 이러는데 이렇게 소농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국가의 농업 정책 및 농민들의 그런 의식 그리고 소비자들 층에서도 되게 안타까운 게 토종 작물이 이런 맛이야라고 하는 경험을 전혀 못하고 자라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토종 맛을 좀 아는 분들은 경험을 하게 되는 분들은 이렇게 놀라워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검은 찰옥수수나 그 다음에 감자나 이런 거를 가끔 맛보기 품평회를 해요. 네. 이랬을 때 사람들이 이것도 감자야라고 할 정도로 네. 우리는 두배기 감자와 하지 감자밖에 못 먹어봤는데 네. 그거하고는 완전히 맛의 질적으로 차이가- 네, 네. 대단히 큰.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이제 농업 정책이 주로 이제 소농보다는 대농에 그렇죠. 집중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싸고 크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그렇죠. 구매하다 네네. 보니까 네, 네. 이게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시스템적인 네네. 문제인 것 같긴 네, 해요. 네, 네, 네.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인구가 꽤 많고 대부분 그렇죠. 식량 자급률도 낮은 상태에서 모두 우리가 토종 씨앗을 이용해서 소농으로 한다면 또 그 식량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그 정부 국가기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의 네. 되게 논리이시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전에 한 농부님이 한 말이 되게 생각이 나는데 네. 한 농가가 도시 식구를 30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대요. 네. 이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했을 때 네. 그러한 구조가 된다면 서로 사실 그 윈윈하고 되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적으로 이렇게 도시와 이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에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농부들의 이런 직거래 이런 거를 되게 대안으로 좀 제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생협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토종 종자로 그 일부분 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살림이나 뭐 네, 아이콥이나 뭐 이런 네. 데서 그런 데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대안을 찾아 나가면 되지 않을까. 예.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하더라도 네.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좀 인식도 변화시키고 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좀 그러한 관계 부분들을 희망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연결을 해주면.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간 유통 시스템으로 인해서 사실은 농부들이 본인들의 땀에 대한 결과치가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은 계량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그렇죠. 되는데 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 네네. 중간 구조 유통 시스템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서 소비자하고 직접 그 농부가 직거래를 통해서 하면 충분히 이러한 토종 씨앗으로도 우리가 가는 그 식량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먹는 우리도 건강하고 땅도 건강해지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기후 변화 문제도 어떤 연관이 되죠. 당연히 네. 연관되죠. 이제 그런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을에 들판은 노랗다 황금 들녘이야 이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 황금 들녘이 아니에요. 가을에요? 네네. 왜냐면 토종 쌀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색이 다 달라요.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 막 꽃필 때는 흰색 이래가지고 네. 엄청 장관을 이루어요. 네. 그래서 가을에 황금 들녘은 아니다. 자, 우리가 지금 토종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우리 토종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밤에도 잠 못 들고 그대 모습만 떠올라 사랑은 이렇게 말없이 와서 내 온 마음을 사로잡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어이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줘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달빛 밝은 밤이면 그리움도 깊어 어이 홀로 세울까 견디기 힘든 이 밤 그대 오소서 이 밤길로 달빛 아래 고요히 떨리는 내 손을 잡아줘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떨리는 내 손을 잡아줘 내 더운 가슴 안아주오 네, 정대춘 박은옥님의 사랑하는 이 얘기 듣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기후라디오 방송 지그러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영농법인 씨앗받는 농부 이종란 대표님과 함께 토종씨앗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 토종씨앗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네, 잠시 우리가 브레이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씨앗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뭐 밤낮을 새도 모자랄 만큼 들을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나중에 좀 따로 우리가 구분해서 더 계속 씨앗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지금 영농법인의 씨앗받는 농부의 대표이시잖아요. 네. 하나의 이제 그 조직을 가지고 계시는데 네. 이 씨앗받는 농부 영농법인 어떤 취지로 이제 설립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회원들은 얼마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 영농법인을 만들게 된 계기는 토종 씨앗으로 농사를 짓는데 혼자 지으니까 너무 재미없고 힘들어서 네네. 누군가 좀 같이 한 명이라도 같이 하면 힘이 날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저희 고산 단톡방에 토종 고추로 농사 지으실 분 하고 손들어. 네, 그랬더니 19가정이 온 거예요.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영농법인을 출발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네. 저희가 이제 설립 취지는 사라져가는 토종 씨앗을 발굴하고 증식하고 그 다음에 농사 지어서 먹고 네. 살고 네. 그 다음에 먹는 소비자들에게는 건강을 네. 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네. 취지 네. 목적은 네.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지금 저희 영농법인이 만든 지가 2018년도에 만들었는데 네. 벌써 7년 차, 이제 네. 7년 차를 접어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와중에서 저희가 그 씨앗 나눔이라든지 토종 작물을 이용한 체험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선 주로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옛날에 농사로 먹고 살았던 그 방법으로 감자 수확해서 먹고 살고 고추 수확해서 먹고 살고 이러한 시스템을 생각을 해서 한 10개 품목의 작목을 저희 수입 작물로 좀 정해서 농사를 네. 짓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홍보하고 주문받고 판매하고 정리하고 이거를 1년 내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지쳐가지고 네. 좀 방법을 좀 달리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네. 나는 지금 되게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10개의 작물이 대충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일단 그 2월이 되면은 토종 감자, 네. 씨 감자를 판매를 해요. 네. 저희가 농사지었던 감자를 보관했다가 네. 이제 퍼뜨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퍼뜨리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먹고 살기도 하고 이러는데 씨 감자를 일단 판매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토종 생강. 생강.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육묘를 해요. 저희가 육묘 토종 모종 육묘를 하는데 한 40종류를 해요. 아, 그래서 이제 힘드시겠는데요. 네, 맞아요. 저 가서도 이제 또 책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 그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면 감자 수확해서 감자 네. 그다음에 이제 토종 마늘 그다음에 고추 8월달 되면 토종 배추 모종 네. 그다음에 9월에 되면 조선 검정 찰옥수수 네. 또 10월 되면 쌀 11월 되면 생강 막 이러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그러겠네요. 계속 주문받고 팔고 홍보하고 막 이런 네네네. 과정 속에서 네. 지금 몇 년째 하니까 이제 많이 지쳐라 해요. 주문 받는 것도 힘들고 네. 주문 받으면서 대처하는 것도 힘들고 네. 뭔가는 시스템을 조금 다시 개발을 네. 해야 될 거 네, 그래야지 네, 지속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네네네네. 그래서 네. 아무튼 뭔가 변화가 필요한 지금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토종 자연농 학교라고 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자연농과 토종 씨앗으로 인한 작물을 되게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이제 이러한 분들에게 저희가 토종 자연농 학교 네. 해가지고 많이 모집은 안 하고 7명에서 6명 정도 네. 해서 지금 올해도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올해도 대기자가 많으세요. 네. 저희가 다 못 받고 이제 그런 활동들 있고 그다음에 혼자 농사 짓기가 어려운 조건이거나 힘든 분들하고 이제 공동 농사, 네. 공동 농사로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연농 학교에서는 이제 토종 씨앗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는 그렇죠. 것이죠. 네. 네네. 그럼 주로 이제 그러고, 귀농하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겠네요. 주로 많아요. 네. 아, 네. 네. 주로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고 그 저희 그 완주에 이제 귀농귀촌에 귀촌집이 있잖아요. 네. 사실 군에서도 저희한테 되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거기 오신 선생님들이 꼭 오세요. 네. 그분들이 꼭 오셔서 멘토 멘티도 신청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농사도 이제 같이 네. 하시고 근데 이제 자연농 할 때마다 저희가 주제를 약간씩 좀 바꿔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치유와 밥상 올리기로 네. 좀 목표를 삼아서 네. 옛날에는 전에는 그 1년의 그 농사의 과정 네. 품종 소량 생산으로 네. 이런 농사 과정을 했다면 올해는 좀 농사 가짓수나 이런 걸 좀 줄이고 네. 좀 일을 좀 가볍게 하면서 네. 먹는 즐거움도 좀 느끼고 네. 이 속에서 좀 마음의 치유도 서로 좀 하고 네. 이런 주제로 해서 올해는 좀 밥을 좀 자주 해서 먹는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럴 것 같네요. 요즘 이제 치유농법이 또 핫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굳이 뭐 치유 농법이라고 이렇게 막 안 해도 네.
제가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이제 그 자연농의 되게 좋은 점. 치유농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밭을 한 바퀴 휙 돌고 오면 몸이 그냥 싹 풀리는 네. 그렇게 맞아요. 제 남동생이 직장인인데 주말에 와서 제 부모님 일을 이제 돕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부모님께 배웠던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든데도 왜냐하면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생활 힘드는데 주말에 꼬박 이틀을 시골 그 밭에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 해소되고 맞아요. 네. 마음의 치유가 된다라고. 저도 엄청 돼요. 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땅과 너무 멀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도심에서는 땅을 밟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가는데 이 땅과 너무 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의 그 마음의 이제 피폐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으킬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네. 아주 자연농으로 하면은 네. 일단 흙과도 교감을 많이 할 수 있죠. 네. 흙 속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또 보고 네. 웃기도 하고 네. 네, 아주 네,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토종 씨앗을 어떻게 이제 수집을 하나요? 이제 그 20년 넘게 이제 그 시골에서 자랐지만 그 씨앗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품종이 좀 다양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디에서 수집을 해오는 거죠? 그러게요. 옛날에는 딸이 시집 갈 때 꼭 네. 씨앗과 함께 네. 같이 시집을 보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씨앗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런 맥이 좀 끊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자립농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씨앗에 관심을 갖다 보니 이제 그 동네 어르신들이 씨앗을 이렇게 농사지면 언제부터 졌는지 네, 이제 이런 걸 물어보고 네. 이제 얻어올 수 있는 걸 얻어오고 네, 그렇게 하고 저희 완주군의 2013년도에 그 사단법인 시드림에서 네, 수집을 왔었어요. 네, 네, 그 시드림이라는 민간 단체는 전국의 이게 민간 단체인데 네, 거기에서는 전국의 농촌을 돌면서 다 수집을 해요. 네, 그 초창기 1970년대에 엄청 씨앗이 막 사라질 때 네, 그 안한식 박사님이라는 그 분이 씨앗을 수집을 한 게 지금 거의 대부분 많이 네. 그 기본이 될 법밖에 그렇게 이제 수집이 됐고 네,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이제 시드림에서 계속 수집을 하면서 수집만 하면 안 되니까 네, 이제 여성농민 단체나 이런 단체랑 이제 연계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심어져서 밥상에 올라갈 수 있는 이 노력들을 네, 사실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노력들을 많이 한 거예요. 네, 네. 2002년인가 뭐 이때부터 계속 그 운동을 진짜 민간인으로서 네. 국가의 지원도 없이 네. 지금도 이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씨앗 나눔을 그 단체에서 되게 많이 했고 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가서 씨앗도 얻어오고 동네에서도 얻고 네. 처음에 씨앗을 얻을 때는 몇 알밖에 안 줘요. 아, 그래요? 네네 이제 그것을 1년 심어가지고 이제 증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증식을 한 것인데 저는 자급자족이 이제 목표이기도 한데 거의 자급자족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네. 씨앗이 저희 집에 뭐 야생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네. 한 100여 정도의 종류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이제 IMF 때 그 외국계 회사에 대부분 이제 종묘 회사가 넘어갔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토종 씨앗이 없어지고 그 계량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우리 토종 씨앗이 사라진다고 혹시 보시나요? 저희가 그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너무너무 못 살던 시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을 굶지 않고 먹여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대안으로 네. 이제 녹색 혁명이라는 이런 정책을 피는데 단일 품종 대량 생산. 네. 네. 이
이 계기로 씨앗이 사실 엄청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네. 네. 단일 품종으로 대량 생산을 하는데 대량 네. 생산에는 특히 비료나 이런 게 같이 돼야 이제 대량 네. 생산이 되니까. 네. 그때부터 농약과 비료와 대량 생산의 계량종의 이제 이 씨앗들이 이제 되면서 엄청나게 씨앗들이 막 사라지는데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의 녹색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제 씨앗 회사들이 아마 이제 개입들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때부터.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런 변화 속에 우리나라도 70년대의 변화를 겪으면서 토종 씨앗이 무지막지하게 사라지고 네. 있었다. 네. 네,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이 토종 씨앗을 이제 수집하고 이제 보존하는 과정에서 직접 이제 씨앗을 가져오시잖아요. 그럴 때 재미있는 혹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에피소드요? 있을 텐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네. 처음 보는 들깨였는데 흰 들깨였어요. 흰색이요? 예, 흰색 들깨였는데 거기를 이제 수집을 갔는데 막 털어가지고 와가지고 멍석 깔고 쫙 까는 장면에서 이제 수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벌레도 많고 저렇게 흰 들깨 색이 나오네. 네. 이러한 되게 신기해했던 처음 네. 접했던 네. 그런 경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신데 씨앗을 막 여기저기 막 엄청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수집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씨앗을 주면은 복 받는다고 씨앗은 나눠야 된다고 네네. 그 말씀이 되게 감동적이고 네.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군요. 우리 얘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훌쩍 네, 흘러갔어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갈게요. 이제 토종 씨앗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내가 집 베란다에서도 혹시 텃밭에서나 토종 씨앗을 키우면 좋겠다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란다에서 제일로 쉽게 잘 키울 수 있는 게 상추 종류거든요. 네. 상추나 대파. 네. 근데 상추도 토종 상추로서 종류가 엄청 많아요. 저희도 오늘 토종 자연농학교 수업을 하면서 심어놓은 상추를 이렇게 색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네. 다르고 이제 몇 종류가 심어져 있나 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네. 네, 노랑 상추, 너분의 상추, 평택 적상추 해가지고 한 5종류가 심어져 있는데 네. 베란다에서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한 종류씩이라도 심으면 네. 보는 것과 또 네. 맛의 차이라던가 이런 거를 재미를 보면서 네. 심어볼 수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조그만한 주택이나 이런 데 하면 화분에다가 네. 모카라든지 모카는 되게 경관으로 보기도 되게 좋거든요. 꽃도 네. 예쁘고 네. 그렇게 또 많이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토란 같은 거 네. 토종 토란은 줄기가 검은색이어서 네. 경관으로 화분으로 꽃처럼 화분으로 써도 전체 색이 없을 정도로 예뻐요. 그래요? 예. 네. 그런 것들을 해서 보시는 것도 좋고 근데 아파트에서 씨앗을 받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런 네. 그럼 만약에 이제 텃밭이나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토종 씨앗으로 한번 심어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연락을 이제 대표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네. 저희 영농법인에서 이제 주로 네. 모종도 하고 네. 저희가 농산물도 팔고 이러니까 네. 네. 저한테 연결이 오면은 이제 담당자한테 또 연락이 가요. 네. 자세하게 제가 보니까 영농법인 씨앗 받는 농부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네, 혹시 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연락처라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토종 씨앗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은요. 아무튼 오늘 계기로 토종 씨앗이라는 부분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생소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듣고 계시다면 그래 토종 씨앗이 있어. 토종 씨앗으로 농사지은 농산물이 혹여라도 네. 접할 수 있으면 네. 관심 가져주시고 먹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자그마하게라도 이렇게 해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감하게 좀 네.
가감하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시도해볼 수 예, 있는. 시도해보시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먹을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도 참 있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네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 먹는 음식이 내가 되는데 네.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음식 공부를 해보지 않고 그냥 자본가들 계속 마케팅 하잖아요. 먹으라고 먹으라 이런 거. 네네, 대부분 아주 이제 방송 보면 매일 먹으라고 밖에 네네네네. 없어서. 네네네. 그래서 뭐 초과공식품이니 이렇게 해서 우리들 계속 그 네, 뇌를 네. 자극하는 건데 그게 이제 건강에 좋지도 않고 네, 맞아요. 또 토양에도 문제가 되고 하고 또 그러면 기후 변화하고도 그러게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 사시는 도시 식구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농촌이 변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 그 소비자들이 가장 키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매달 이 토종 씨앗과 관련해서 우리 농촌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또 우리 대표님 그리고 회원분들께서 해주시기로 약속을 해서 오늘은 좀 짧은 시간에서 이야기를 길게 나누지 못했지만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달에도 이종란 대표님 또 이제 회원들이 오셔서 그 농촌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짧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네, 오늘 씨앗받는 농부 이종란 대표님과 함께 농업과 씨앗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농부들의 마음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도 작은 씨앗 하나가 얼마나 큰 희망이 될 수 있는지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부들과 자연을 응원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I'm gonna wor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Well,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And I am gonna w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I a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 am gonna t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and I think I can.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Well,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and I think I can.